인간이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 되는가? 이것은 최초의 마푸체족이 태어난 이래로 모든 전사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며 나는 그 답을 깨달은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제 그 답을 알려줄 사람이기도 하다. 이 쇠약한 손이 아직 창을 쥐고 이 흐린 눈이 머스킷 조준에 방해가 되기 전에 난 우리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전사인 날센메 라우타로와 함께 싸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예전에 먼 땅에서 온 악령들이 질투심을 품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 아라우카니아를 침공했다. 그들을 악령이라 부르는 이유는 스페인인들 또한 살과 피로 된 인간이지만 네 발 달린 괴물과 천둥 소리를 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 분노에 휩싸인 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이방인들의 지도자는 페드로 데 발디비아였다. 발디비아는 피사로와 함께 거대한 산 너머에 있는 잉카로부터 엄청난 양의 금을 빼앗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찾아 새로운 잉카 신민들을 데리고 우리 땅을 찾아온 것이다. 많은 부족들이 평화를 바라며 겁쟁이처럼 발디비아에게 항복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땅과 금을 차지해도 그의 끝없는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에게 저항하는 마을은 모두 불에 탔고 주민들은 짐승처럼 학살당했다. 라우타로의 아버지가 있는 마을 등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저항했다. 스페인 군대에게 자비는 없었다. 발디비아는 마을의 모든 주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소년에 불과했던 라우타로는 눈앞에서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를 때 라우타로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부러진 창을 집어들고 발디비아의 심장을 향해 던졌다. 창은 갑옷에 흠집도 내지 못했지만 소년의 행동은 발디비아의 관심을 끌었다. 어쩌면 이 기백 넘치는 야만인을 스페인 병사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지도. 그날 발디비아는 라우타로를 자신의 새로운 시종으로 맞이했다. 라우타로는 온몸으로 저항하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쓰라린 복수를 맹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푸체족의 저항 정신은 그날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 분노에 찬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는 한 조각이 남아있었다. 라우타로는 발디비아가 개인의 이익과 스페인의 영광을 위해 마푸체를 정복하는 동안 그의 감시 아래 주인을 섬기며 자랐다. 라우타로에게 이것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었다. 그의 유일한 위안은 말을 타고 홀로 언덕을 가로지르는 짧은 순간뿐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자유를 느끼는 듯했고 아주 오래전 부모님 집에서 깨어났을 때 얼굴에 스치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매번 그 화려한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를 살아있게 해준 단 한 가지, 자신을 사로잡은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음울한 생각에 다시 빠지곤 했다. 그는 스페인인과 함께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절대로 질문하지 않고 오직 네, 돈 발비디아 나리라고 대답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발비디아는 라우타로의 순종을
상처받고 충성스러운 자세로 오인하게 되었다. 정복자는 그에게 승마, 스페인 무기 사용법과 전장 전술을 가르쳤다. 그는 라우타로가 원주민 부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서면 마푸체 소년이 스페인 총을 휘두르는 모습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라우타로는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라우타로는 가장 어려운 임무조차 빠르게 숙달하여 발디비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 지식을 이용해 주인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다. 라우타로는 스페인인들과 여러 해 동안 전투를 치르며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란 것을 깨달았다. 피를 흘리고 죽었고 물리칠 수 있는 적이었다. 라우타로가 성인이 되자 발디비아는 그에게 원주민 부대의 지휘권을 넘겼다. 이는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의도였다. 대족장은 라우타로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태양이 무성한 계곡을 비추고 배웬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대지와 라우타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그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발디비아와 마찬가지로 카우폴리칸도 이 젊은 전사에게서 영웅의 잠재력을 보았지만 카우폴리칸은 발디비아와 달리 라우타로를 도구로 보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 어떤 이들은 라우타로가 스페인의 첩자일지도 모른다고 쑥덕였지만 카우폴리카는 그를 보자마자 눈빛에 담긴 진실함을 알아보았다. 카우폴리카는 자신의 명성을 이 젊은이에게 걸었고 불과 몇 주 만에 그를 부관으로 임명했다. 대부분의 마푸체 전사들은 이 결정을 따랐다. 소문에 따르면 통나무를 하루 종일 밤새도록 들고 있는 힘을 지닌 카우폴리칸에게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우타로와 카우폴리칸은 함께 무질서한 오합지조를 스페인군에 대항할 수 있는 용사로 길렀다. 병사들을 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라우타로를 스페인의 첩자로 의심했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조차 조직된 부대가 아닌 혼자 싸우는 것에 익숙했다. 카우폴리카는 규율을 가르치고 의심하는 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라우타로에게 그의 가장 위대한 전사를 붙여줬다. 갈바리노는 두려움을 모르는 야수였다. 분노만큼이나 웃음도 많은 자였다. 스페인군에게 양손을 잃었음에도 사소한 불편함으로 방해받을 수 없다며 손이 아닌 팔뚝에 칼을 매달고 싸웠다. 라우타로, 내가 오른팔이 되어주겠습니다. 스페인 놈 중에 이런 제안을 한 자는 없을 겁니다. 라우타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팔은커녕 칼 한 자루도 주지 않더군. 그들은 함께 전사들을 훈련시켜 조직화된 부대로 만들었다. 어느 날 라우타로는 훔친 총을 부하들에게 나눠주다가 한 어린 소년이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발견했다. 라우타로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부러진 창 하나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떤 소년을 떠올렸다. 라우타로는 평생 부모의 복수만을 원했다. 하지만 이제 카우폴리칸, 갈바리노, 그리고 날로 커지는 군대의 도움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라우타로는 다시는 어떤 아이도 부모 없이 자라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마푸체족부터 통합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투카펠에서의 결정적인 승리는 마푸체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마푸체족은 말을 타고 총기를 사용하고 전쟁터에서 힘을 합치는 법을 배웠다. 한때 개인의 용맹함에 의존하던 전사들은 이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로 변모했다. 아라우카니아 전역에 라우타로의 승전보가 울려 퍼졌다.
지금까지 카우폴리카는 스페인에 맞서 싸우며 동족의 확고한 수호자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라우타로가 전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깨달았다. 카우폴리카는 놀랍게도 대족장의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충격에 빠져있는 라우타로를 지목했고 그는 압도적인 환호를 받았다. 라우타로가 다가와 이유를 묻자 카우폴리칸이 말했다. 얼마 전부터 정령들이 내게 말했지. 자네가 우리의 미래라고. 투카펠 전투는 중요한 승리였지만 발디비아는 여전히 정의의 단죄를 받지 않았고 종전은 요원해 보였다. 스페인인은 수없이 많은 요새 뒤에 숨어 있었다. 발디비아가 있는 요새를 라우타로가 찾아낼 수만 있다면 토끼처럼 쫓아낼 수 있을 터였다. 라우타로가 계획을 세우자 갈바리노가 말했습니다. 발디비아가 도망칠 때 따뜻하게 환영해줘야겠어. 어느 쪽을 더 좋아할까? 내 칼일까? 자신의 총일까? 그러나 마푸체 연맹의 허울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투카펠에서의 승리에 고무된 부족들은 오랜 앙숙 관계로 다시 다투기 시작했다. 라우타로는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장의 아픔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까맣게 탄 요새의 잔해에는 마푸체 전사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라우타로의 명령에 따라 싸우고 피를 흘리고 죽어간 젊은이들이었다.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페드로 데 발디비아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마푸체족 동맹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스페인의 칼과 머스킷에 죽은 이들을 사지로 내몬 것이 바로 라우타로였다. 라우타로는 부모도 부족도 지키지 못했다. 라우타로는 전투가 끝난 후 다가오는 갈바리노를 보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보고를 들었다. 정찰병에 따르면 발디비아가 산티아고에서 군대를 증강 중이라고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라우타로는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우리도 군사가 더 필요해. 상실의 아픔이 가라앉자 라우타로는 부모님의 죽음 이후 마음속에 새겨진 저항의 조각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병사를 잃고 동맹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라우타로는 발디비아의 노예가 됐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카우폴리칸과 갈바리노의 충성심은 굳건했다. 이들의 도움으로 라우타로는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힘이 남아있었다. 산티아고만 점령할 수 있다면 발디비아는 궁지에 몰리게 될 터였다. 드디어 이 사악한 정복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후의 진군을 위해 군대를 모은 라우타로가 창을 지켜들며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사들이여, 항복과 평화를 바라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평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는가? 오직 수치뿐이다. 그대들은 스페인의 노예로 평화롭게 살 수도, 자유인으로 나와 함께 죽어 이 땅과 아이들을 지킬 수도 있다. 영원한 평화와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은 산티아고로 향하는 것뿐이다. 군중이 일제히 무기를 지켜들고 외쳤다. 산티아고로! 전장에서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라우타로는 피가 쏟아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라우타로는 몇 번이고 발디비아에게 칼을 휘둘렀고 강철의 울림은 마치 승리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발디비아의 눈에 비친 두려움을 보며 매 순간을 만끽했다. 이것이 그가 살아온 이유였다. 드디어 부모님의 원한을 갚고 다시는 마푸체의 아이가 고아로 자라지 않게 할 것이다. 발디비아의 칼에 복부를 찔린 라우타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라우타로는 마지막 일격으로 발디비아를 쳤다. 스페인인의 검은 눈동자가 충격으로 휘둥그레졌다. 말 한마디 없이 땅으로 고꾸라졌고 탐욕에 침식된 영혼은 몸을 떠났다. 라우타로는 자신을 지탱했던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을 느꼈다. 다 끝난 것이다. 평생의 사명을 완수했고 잊혀진 삶의 단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어머니가 만든 토르티아를 먹고 더운 날 강에서 수영을 하는 어린 소년이. 잠깐의 평화가 사라지자 라우타로는 고통에 휩싸여 쓰러졌다. 하지만 눈앞을 가리는 고통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마지막 순간에 감각이 흐려졌을 때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우타로는 그날 부상으로 숨을 거두었고 부모님과 동족에 대한 맹세를 이루었다. 스페인은 우리 땅을 떠났고 카우폴리카는 대족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맡았으며 부관의 자리에는 갈바리노가 임명되었다. 마푸체족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승리를 거두었다. 스페인군이 다시 침략한다면 하나로 뭉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우타로는 죽고 없지만 모두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마지막 마푸체족이 아라우카니아에서 최후의 발을 내디딜 때까지 그는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젊은 코나스여, 라우타로의 모범을 따라 투쟁하라. 영웅은 범자가 포기할 때 싸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힘을 합쳐야 한다. 영웅조차도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